단식에는 7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각 레벨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슬픈 진실은 99%의 사람들이 자신은 갓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채 레벨 2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레벨 6까지 도달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최고의 과학자들조차 약 10년 전에야 겨우 발견했을 정도로 기이하고 놀라운 재생 마법을 부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레벨을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1. 12시간 단식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 특히 바쁜 직장인들은 이 단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레벨 1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레벨들이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임무는 아주 단순합니다. 음식에서 얻은 당분을 모아서 근육이나 간으로 보내거나 잉여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이죠. 인슐린이 순찰을 도는 한 여러분의 지방 창고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방 연소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마지막 식사 후 4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야만 인슐린은 비로소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진짜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착각이 시작됩니다. 밤 9시에 눈물나게 매운 떡볶이나 치맥을 배 터지게 먹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와, 나는 10시간을 굶었어 라고 자랑스러워 하겠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저를 내려놓은 순간부터 단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그 치킨을 다 처리한 시점, 즉 자정 가까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10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7시간에 가깝습니다. 치킨은 항상 여러분의 체내 시간표에 간섭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황금 같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멈추세요. 눈을 감기 전에 몸이 청소를 끝마치게 내버려 두어야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진짜 단식이라는 전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4시간 또는 15시간이 지나면 세포 안에 있는 특별한 효소 하나가 켜집니다. 레벨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단식 스케줄인 전설의 16대8 단식법입니다.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모든 것은 AMPK라는 효소 덕분입니다. AMPK를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연료 부족 경고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장된 당분이 바닥을 드러내면, 즉 14시간에서 16시간 사이가 되면 AMPK가 작동하면서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라는 세포 청소 과정의 스위치를 켭니다. 오토파지는 생물학적 로봇, 청소기와 같습니다. 모든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를 축적합니다. 망가진 단백질이나 성능을 떨어뜨리는 노화된 파편들 말이죠. 오토파지는 그 쓰레기 더미를 찾아내서 먹어치우고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덕분에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매끄럽게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파지는 단순히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볼륨 조절 다이얼에 가깝습니다. 16시간이 지났을 때 청소 볼륨은 겨우 30%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세포들이 대청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서랍 하나 대충 치워놓고 넷플릭스를 보러 소파에 눕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이 조금 깨끗해지긴 했지만 티도 안 나는 수준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는 단식 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기상 후 1시간 규칙을 적용해보세요. 눈을 뜨고 정확히 60분을 기다린 후에 무언가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케줄을 바꿀 필요 없이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16시간 단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16대8은 가장 기본적인 바닥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최종 목적지로 여깁니다. 당신도 16대8 팀에 속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레벨 3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18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갈수록 배가 찢어질 듯 고파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레벨 3, 20시간 단식입니다. 18시간에서 20시간이 되면 간은 저장된 당분을 완전히 소진하고 생존 전략을 바꿉니다.
포도당을 쓰는 대신 잉여 지방을 직접 태워 케톤이라는 고급 연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분 연소 스위치가 꺼지고 지방 연소 스위치가 공식적으로 켜지는 순간입니다. 이와 동시에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배고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은 평소 식사 시간에 맞춰 파도처럼 밀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를 무시한다면 그 배고픔의 파도는 정점을 찍고 2시간 안에 스스로 부서져 내립니다. 몸은 음식, 배달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체 지방을 빼서 쓰기 시작합니다. 절정은 케톤이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 연료가 넘쳐나니 식욕 시스템을 차단하라고 보고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르면 극도의 평온함과 집중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간은 마치 강남의 한 식당 주방장과 같습니다. 식당이 폐쇄되어 새로운 식재료 배달이 끊긴 상황인 것이죠. 주방장은 처음엔 조금 당황하지만 1시간 뒤 냉동실을 열어 남아있는 지방을 확인하고는 케톤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메뉴를 창조해냅니다. 만약 20시간의 배고픔이 밀려온다면 딱 120분만 꾹 참아보세요. 모든 것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벨 2에서 시작된 세포 청소 과정이 24시간에 도달하면 아주 폭력적으로 기혈을 변속합니다. 레벨 4, 24시간 단식입니다. 이때 오토파지, 청소 속도는 평소의 3배로 빨라집니다. 혈액 속 염증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몸은 훨씬 더 고요하고 깨끗해집니다. 16시간에 누군가 서랍 하나를 치웠다면 24시간 때는 거대한 쓰레기 수거 트럭이 집 앞에 멈춰서서 몇 달 동안 쌓인 모든 쓰레기를 싹 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트럭이 나타나 준 것에 대해 엄청난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48시간을 굶으면 생존을 위해 몸이 근육까지 파먹지 않을까 걱정하실 겁니다. 근손실에 대한 두려움에 헬스장 형님들이 몸서리치고 계실 텐데 사실 여러분은 또 착각하고 계십니다. 레벨 5, 48시간 단식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몸은 평소보다 무려 5배나 치솟은 엄청난 양의 성장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잠깐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보통 우람한 근육을 만드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릅니다. 단식 중일 때 성장 호르몬의 임무는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몸이 지방을 태우는 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틀어 근육의 단백질 구조가 에너지로 파괴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냅니다. 이때의 성장 호르몬은 마치 여러분의 근육 공사장 앞에서 안전모를 쓰고 순찰봉을 든 덩치 큰 경호원과 같습니다. 그는 벽돌을 쌓거나 관리, 지시를 내리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의 모든 것을 노려보며 이 재산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고 경고할 뿐입니다. 직함은 혼란스럽지만 그 존재감은 절대적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만 성장 호르몬에 지원이 없는 레벨 2에서 근손실이 일어나기 쉽고 48시간에는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이미 가동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다시 식사를 시작할 때 숨어 있습니다. 레벨 5의 가장 큰 고비는 바로 소화기가 천천히 깨어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덩어리인 김밥이나 짜장면을 급하게 밀어넣지 마세요. 사골 국물이나 달걀 하나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1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동면에 빠져있던 위장에 탄수화물 산을 들이부으면 인슐린이 폭발하여 역효과를 낳고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게 쌓아올린 단식의 성과를 모두 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최종 보스입니다. 레벨 6, 72시간 단식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감히 도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왜 이곳이 기적의 경계선일까요? 72시간이 되면 혈당량이 가장 낮은 바닥을 칩니다. 바로 그 순간 세포 안에 있는 pKa라는 분자의 전원이 마침내 꺼집니다. pKa를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분이 남아있으면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당분이 완전히 고갈되면 브레이크가 풀리는 것입니다. 몸은 농땡이를 부리고 있는 늙고 손상된 면역 세포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깔끔하게 재활용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문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72시간의 단식이 지금까지 관찰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자연 재생 과정을 만들어내며 면역 체계 전체를 거의 리셋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식사를 시작할 때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먼저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몸은 아주 새롭고 정예화된 건강한 면역세포 군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단 3일 만에 게으른 부서 전체를 해고하고 뛰어난 신입 사원들로 새로 채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보다 더 높은 레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더 오래 굶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통제력입니다. 레벨 7, 격일 단식 또는 5대 2 요법입니다. 슈퍼맨인 척하려고 72시간을 이 악물고 버티는 대신 레벨 7은 손바닥을 뒤집듯 당 연소와 지방 연소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하도록 몸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간의 생체 시계입니다. 현대인들은 평일에는 12시에 점심을 먹고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11시에 브런치를 먹으며 밤에는 술을 마십니다. 이런 불규칙함은 대사 제트래그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간은 여러분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방금 날아온 것처럼 시차 적응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입니다. 이 레벨의 궁극적인 열쇠는 매일 식사 시간을 고정하되 그 오차를 30분 이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은 어떤 단식 기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최종 목표는 죽기 살기로 단식하며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연료를 자동으로 전환하는 매끄러운 기계로 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레벨에 갇혀 계신가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레벨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하나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론과 생물학이 약속하는 바를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악몽이라는 것입니다. 14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간은 얌전하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위장은 비명을 지르고 뇌는 타협을 시작하며 게으른 지방세포들은 파업을 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식할 때 매 시간 각 장기에서 일어나는 그 생생한 공포 영화의 모든 디테일이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공개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